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여러분 6평 보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요 총평 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해설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까지 제 해설 강의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요 정도로 말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이런 거를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총평 굉장히 짧으니까 총평도 봐주시고 해설 강의도 꼭 봐주셔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지구과학 공부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하는 계획을 좀 세우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는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구과학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존 유형이 있고요, 신유형이 있어요. 뭐 다른 과목도 아마 어느 정도 그럴 거예요. 다만 지구과학은 확실히 그런데, 기존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들. 그래서 사실상 거의 기존의 풀이 방법을 거의 외우고 숙지하고 있으면은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떠올라서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을 저는 기존 유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유형 문제라는 것이죠. 신유형 문제. 신유형 문제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었던 것들이 신유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신유형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무슨 풀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난이도도 높거든요. 근데 이번 유평에서는 신유형이 한 4문제 정도 있었다. 그래서 13, 16, 18번의 디귿 보기 20번, 요 정도를 간단하게 신유형이라고 제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새로운 것 같고 저 문제도 새로운 것 같고 새로운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왜 선생님은 4개밖에 신유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를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4문제는 왜 신유형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3번 문제. 이 문제는 왜 신유형이냐면은, 이 문제는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비, 시간에 따른, 별 내부에서 시간에 따른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문제로 출제한 거는 최초입니다. 제가 이런 게 신유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제 머릿속에 문제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완전 새로운 그래프잖아 하는 것들이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비를 나타낸 그래프는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다만 별의 핵에서 일어나는 것들, 별이 진화 과정 중에 별의 핵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셨으면은 풀 수 있었다. 보기가 그렇게 엄청 새롭지는 않았다. 이 그래프가 새로웠지. 그래서 13번은 신유형 문제이긴 하지만 오답률이 아주 높진 않고 한 8위 정도에 랭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평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잘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신유형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왜 신유형이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16번, 요거는 엄청난 신유형입니다. 이거는 적당한 신유형이에요. 근데 이 16번은 엄청난 신유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엄청난 신유형이냐면, 이 그래프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역시 해설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정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유형과 기존 유형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기존 유형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랑 신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엄청난 신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아무리 싸그리 외웠어도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쉽지 않았다. 이 문제는 그 이상의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거에 대해서는 내 공부 부족이라고 너무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새로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신유형은 아니에요. 이건 작년 9평과 작년 수능에 이미 2번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유형인데, 디귿 보기가 굉장히 함정이랄까? 엄청난 함정이 좀 있었습니다. 디귿 보기조차도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소리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는 굉장히 새로웠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도
엄청 많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디귿 보기를 틀렸다. 선생님, 저는 기억 니은은 알았는데 디귿 보기를 틀렸어요. 정상이야. 이거 원래 디귿 보기만 어려워. 솔직히 기억 니은은 기존 유형이야. 기억 니은은 공부를 작년 구평이랑 작년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면 기억 니은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야.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건데 틀렸어? 그랬으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하지만 기억 니은은 맞췄는데 디귿 보기를 틀렸어?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어.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 이번 시험에서 28번의 디귿 보기랑 20번 틀렸어도 아마 44점도 1등급이 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럴만했어. 그리고 마지막 20번 요거 신유형인데 요거 신유형은 신유형인데 다만 이거는 기존에 제가 풀이 방법 이거 다 알려드렸었거든요. 기존의 문제 푸는 풀이 방법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신유형이에요. 원래 신유형을 그렇게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충분했다면은 아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히 난이도 있고 매우 어려운 문제고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틀린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신유형 네 문제 중에 뭔가를 틀렸다. 그거는 뭐 개념 기출이 그렇게 부족하신 건 아닙니다. 개념 기출이 그냥 그렇게 부족하신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엔제, 그 다음에 실무 이런 것들을 꾸준히 풀어가면서 계속 오답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지구과학 사고 능력을 좀 배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외에 다른 문제를 틀리셨어? 그런 건 개념 기출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아니 선생님 왜요? 이번에 예를 들어 선생님 19번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 개념 기출에 뭐 이런 거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9번 이거 오답률 3위로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존 유형 문제다. 기존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 틀릴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은 행성지름에 비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은 별지름에 비례한다는 거. 다시 뭐라고요? 요거는 행성지름에 비례하고 요거는 별지름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기본 개념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 딱 10월 합평 되게 최신이죠? 작년 10월 합평에 25번을 풀어봤으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충분히. 이거 풀고, 이거 작년 10월 합평 20번입니다. 작년 10월 합평 20번 풀고, 이거 풀었으면은, 기억 보기를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였어. 다만, 기억 보기가 되게 아주 요상한 술수를 아주 살짝 부려놓긴 했습니다. 뭐, 해설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한 거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그 요상한 술수가 뭐냐? 이게 4t죠, 4t? 4t부터 15t니까 이게 11t거든요? 요거는 그냥 t고, 이게 만약에 10t였잖아? 이게 맞았어. 근데 이게 11t라서 이게 틀린 거야. 이게 뭔가 칸수 하나를, 이게 15 빼기 물론 4t니까 바로 빼기 하면 되긴 하는데, 하여간 뭔가, 이러면 대충 맞나? 이렇게 했으면 틀렸어. 그래서 이게 약간 작은 술수인데, 작은 술수지만 학생들이 약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겠죠. 뭔가, 이거 설마 이게 틀렸나? 기억이 틀렸나? 이 정도면 맞겠지? 약간 이렇게 하면 어려운, 약간 그런 문제. 작은 술수가 좀 있긴 했어. 그렇지만, 문제 자체가 막 엄청난 건 아니었다. 지금 방금 제가 적어드린 대로 11t, t만 보면 바로 기억 틀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1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10의 제곱분의 1이 됐어야 되는데, 11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기억 틀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출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도 니은 디귿 보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니은 디귿 보기도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재작년 수능에도 나왔고요. 이거 제 유형 분류 해놓은 거 보시면은 이 유형 문제만 한 8문제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틀리셨다? 이거는 기존 개념과 기출 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유형은 개념과 기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신유형 문제들을 틀린 거는 엔제랑 실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평해서 이게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시험에서 지질 6문제, 뭐 대기 7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총평해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 항상 거의
지질 6문제, 대기 7문제, 뭐 우주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항상 비슷해요. 그거 안다고 해서 여러분 점수 1점도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지질 한 문제 더 나왔네? 그럼 지질 공부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요. 이 총평에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자면은 작년 6편보다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6편은 이것보다 조금 한 문제 정도 쉬웠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난이도가 여러분은 상당히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 근데 작년 9평하고 수능보다는 이게 쉬운 난이도예요. 작년 9평 수능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6평 점수에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6평 점수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틀린 문제를 통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를 엮어서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으시고 지구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충분히 지구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점까지 함께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유형에서 좀 많이 틀리셨다? 제 더 시크릿을 꼭 보십시오. 제 더 시크릿에서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스킬, 그 다음에 기출 이거 다 하거든요. 이게 워낙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난 개념은 했으니까 더 시크릿은 굳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더 시크릿은 기출을 포함해요. 제 더 시크릿을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기존 유형 문제를 틀릴 리가 없어요. 이런 거 다 제 더 시크릿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더 시크릿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있는데 이걸 틀릴 리가 없어. 이거를 틀렸어? 더 시크릿 해야 돼. 알겠습니까? 요거 제 더 시크릿 책 안에는 이게 개념처럼 맨 처음에 있지만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스킬과 문제풀이 스킬과 기출문제 풀이법까지 다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서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더 시크릿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총평 마치겠고요. 아니 지금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이야? 정말 아까 전에 말한 네 문제 말고는 다 기존 유형이야? 그럼 기존 유형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지? 어떤 건 공부를 했어야지 풀 수 있었지? 이런 것들 보고 싶은 친구들 제 해설 강의로 바로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유형 문제도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풀어드릴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총평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